어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50년 넘게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봐온 87세 내과 의사입니다. 아직도 매일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뵙고 있지요. 긴 세월,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제가 깨달은 귀한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이란 멀리 있는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아주 작은 습관 하나하나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는 매일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건강을 지키기도 또 안타깝게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식사 후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오셨는데 결국 다시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알고 보니 식사 후 늘 하시던 습관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 때로는 우리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에 의사인 저로서도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아주 간단한 건강 정보 하나만 미리 알았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르신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 10년, 20년을 병원 침대가 아닌 활기찬 일상으로 채울 수 있는 소중한 지혜입니다. 부디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완전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을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과도 나눠주세요.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들께는 이 정보가 더욱 절실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의 관심이 여러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50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단지 진료실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오늘 용기를 내어 말씀드립니다. 식사 후 딱 30분, 이 시간만 잘 관리하시면 병원 신세 대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도록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 짧은 30분 동안의 습관이 어떻게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환자 중에 박할머니 79세라는 분이 계셨어요. 평생 건강하게 지내셨는데 유독 식사만 하시면 소파에 편하게 기대거나 누워서 TV 보는 것을 좋아하셨죠. 밥 먹고 나면 좀 누워야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 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처럼 박할머니도 식후 휴식은 당연히 누워서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젊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소화 기능, 심장과 혈관 기능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할머니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다며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을 흘리셨죠. 처음엔 심장 문제인가 싶었지만 자세히 검사해보니 심한 위산 역류가 문제였습니다.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주변 신경을 자극해 마치 심장 발작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킨 것이죠.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퇴원하셨지만 할머니는 늘 궁금해하셨습니다. 선생님, 나는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먹는데 왜 자꾸 속이 불편할까요? 짠 것도 줄이고 채소 과일도 많이 먹는데요. 그때 제가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식사 후에는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는지, 그리고 말씀드렸죠. 할머니, 무엇을 드시는지만큼 중요한 것이 드시고 나서 무엇을 하시느냐입니다. 요즘 건강 정보는 대부분 음식 종류나 영양소만 강조하지만 식후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식사 후 우리 몸속에서는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밥을 먹고 나면 우리 몸 전체 혈액의 약 25%가 소화를 돕기 위해 위장으로 집중됩니다. 자연히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심장과 뇌는 잠시도 쉬지 않고 일정한 혈액 공급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바로 이 식후 30분이 우리 몸이 가장 예민하고 위험에 취약해지는 시간입니다. 이때 잘못된 행동을 하면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이 더 부족해져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모든 환자분들께 강조합니다. 식사 후 30분은 약보다 강합니다. 이 한마디 조언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드시던 약을 줄이고 건강을 되찾으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50년간 의학 논문을 읽고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깨달은 모든 사실을 지금부터 어르신들께 아낌없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의과대학에서도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는 실제 삶에서 길어올린 귀중한 지혜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중요한 내용이니 꼭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된다라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소중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식사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피하셔도 어르신들의 건강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식사 후 바로 설거지하거나 청소하지 마세요. 이것이 어르신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평생 가족을 위해 부지런히 살아오신 우리 어머님들, 식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싱크대 앞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죠. 밥 먹고 바로 치워야 속이 시원해, 움직여야 살 안 쪄, 이런 생각들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식사 직후에는 이 생각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우리 몸은 온전히 소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위장에서는 소화액이 나오고 많은 피가 몰려와 이 과정을 돕습니다. 이때 갑자기 팔다리를 써서 설거지를 하거나 허리를 굽혀 청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가야 할 피가 팔다리 근육으로 분산됩니다. 그러면 소화는 더뎌지고 위장에 부담이 갈 뿐만 아니라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 공급마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소화불량은 물론 가슴 두근거림이나 어지럼증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청주에 사시는 80세 초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식사 후 바로 주방 청소를 하셨답니다. 밥 먹고 바로 치워야 개운하다 는 생각으로 60년 넘게 그 습관을 유지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점심 식사 후 싱크대를 닦다가 갑자기 핑 도는 느낌과 함께 넘어지셨어요. 그 결과 무릎을 크게 다쳐 1년 넘게 제대로 걷지 못하셨습니다.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께서 넘어지지만 않으셨어도 10년은 더 걷더니 걸으셨을 무릎이라고 하셨다는 말씀에 저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식사 후 바로 무거운 빨래를 들다가 허리 디스크가 심해진 경우, 욕실 청소를 하다 어지러워 넘어진 경우, 모두 식후 30분만 편안히 쉬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설거지거리는 30분 뒤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다친 무릎이나 허리는 다시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은 의무 휴식 시간으로 정하세요. 움직이지 마시고 편안히 앉아서 쉬시는 겁니다. 두 번째, 식후에 바로 눕거나 기대지 마세요. 밥 먹고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거나 아예 누워서 TV 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가끔 그러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맛있는 식사 후에 편안하게 누워있는 것, 분명 달콤한 휴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지 않은지 꼭 아셔야 합니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그 위험은 더 커집니다. 우리 몸은 똑바로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소화기관이 가장 편안하게 제 기능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위는 음식물이 아래로 잘 내려가도록 세로로 긴 주머니 모양을 하고 있죠. 중력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후에 바로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물과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딱 좋은 자세가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위와 식도 사이를 조여주는 괄약근이라는 밸브의 힘이 약해지는데, 눕는 자세는 이 약해진 밸브에 더 큰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속이 좀 쓰리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만성적인 역류성 식도염이나 심하면 식도궤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도암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식도염이나 식도암 환자의 상당수가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도 있고요. 또한 위산이 목구멍까지 역류하면 만성 기침이나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윤 선생님은 10년 넘게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 때문에 만성 위염과 식도염 약을 달고 사셨습니다. 밤에는 속이 쓰려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식후 30분 동안은 허리를 펴고 바로 앉아 계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습관 하나 바꾼 뒤로 위장약 없이도 속 편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아무도 안 알려줬는지 모르겠다며 웃으시더군요. 누우면 몸은 편할지 몰라도 우리 속은 병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의 불편함이 평생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식사 후에는 허리를 펴고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약간 앞으로 숙이는 자세도 위장 활동을 돕고 위산 역류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식후에 약을 바로 복용하지 마세요. 약은 밥 먹고 바로 먹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물론 빈속에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위장에 부담을 주는 약들은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식후 바로와 식후 30분 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약, 심장약, 당뇨약처럼 매일 꾸준히 드셔야 하는 중요한 약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식사 직후에는 소화를 돕기 위해 피가 위장으로 몰려 있습니다. 이때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약효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장에 음식물이 가득 차 있으면 약이 음식물과 뒤섞여 흡수가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위장에 집중된 상태라 약 성분이 몸 전체로 퍼지는 속도나 방식이 평소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나 혈당 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의 경우, 식사 직후 복용은 혈압이나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변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갑자기 어지럽거나 속이 메스꺼리고 심하면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대학병원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 원인 중 약 15%가 식사 직후 약 복용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전북 익산에 사시는 강 할아버지의 사례는 지금도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평생 건강하게 농사일을 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 점심 식사 직후 혈압약을 드셨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넘어지셨어요. 머리를 다치시는 바람에 오랜 시간 고생하셨고 결국 예전처럼 활동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약 복용 시간만 조금 조절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큽니다. 대부분의 약은 식사 30분 후에 드시거나 혹은 식사 30분 전 공복 상태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약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는 약의 종류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처방해 주신 의사 선생님이나 약을 조제해 주신 약사님께 정확한 복용 시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약을 드시는 경우 각 약마다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복용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약봉지에 적힌 식후 30분이라는 안내 문구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지침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식후에 피해야 할
3가지 행동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반대로 식사 후 꼭 해야 할 건강한 습관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은 나쁜 습관을 피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 2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진정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후 10분 뒤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세요.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을 놀라게 하고 소화 효소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도 좋지 않고요. 청아 비슷한 온도의 미지근한 물 한 컵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약 10분 정도 지난 뒤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천천히 음미하듯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음식물을 부드럽게 만들어 소화를 돕고 소화액의 분비를 원활하게 하여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대전에 사시는 오 할머니는 평생 속쓰림으로 고생하셨는데 식후 10분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인 후로는 속쓰림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합니다. 45년간 매일 아침 속쓰림 약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는데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약을 끊게 되셨다며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물 마시기가 좋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둔해져서 자신도 모르게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 놓이기 쉽습니다. 식후에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은 몸에 필요한 수분을 보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 심장에 부담을 주고 뇌기능 저하나 어지럼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벼운 탈수 상태만으로도 인지 기능이 15%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식후 30분 뒤에 10분, 15분 정도 천천히 걸으세요. 앞서 식후 바로 움직이는 것은 피하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식사를 마치고 30분 정도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에 가볍게 걷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운동이 아니라 소화 촉진 활동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걷거나 힘든 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과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걷는 것은 위장의 운동을 도와 소화를 촉진하고 식후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심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황 선생님은 당뇨 때문에 늘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식후 30분 뒤에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산책하는 습관을 권해드렸습니다. 약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놀랍게도 몇 달 후 드시던 당뇨약 용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체중도 1이나 감량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밤에 잠도 훨씬 깊고 편안하게 주무시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황 선생님은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젠 식후 산책 안 하면 허전해서 못 살겠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숨차지 않게 주변 풍경을 즐기면서 천천히 걸으세요. 가능하다면 답답한 실내보다는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이 더 좋습니다. 햇볕을 쬐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물론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울 때는 실내에서 가볍게 걷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식사 후 30분은 약보다 강합니다. 이 황금 같은 시간만 잘 보내셔도 많은 약을 줄이고 병원 가는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식사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바로 설거지나 청소하기, 소화방해, 심장 뇌 부담, 바로 눕거나 기대기, 위산 역류 위험, 바로 약 복용하기, 약효 변화, 부작용 위험. 식사 후 꼭 하면 좋은 2가지. 식후 10분 뒤 미지근한 물 한 잔 천천히 마시기,
소화 촉진, 수분 보충, 식후 30분 뒤 10, 1, 5분 천천히 걷기, 소화 촉진, 혈당 안정, 혈액 순환,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본은 식사 직후 30분 동안은 바른 자세로 앉아서 편안히 쉬는 것입니다. 허리를 펴고 앉아 있는 것은 단순한 예의범절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어르신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먼저 바꿔보시겠습니까? 아마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지요. 혹시 식사 후 바로 소파에 누우셨다면 오늘 저녁부터는 30분만이라도 편안히 앉아 계셔보세요. 늘 식사 후 바로 설거지를 하셨다면 딱 30분만 있다가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의사로서 제가 50년 넘게 진료하며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건강은 한순간의 비법이나 비싼 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께는 약에 의존하기보다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약은 증상을 잠시 덮어둘 뿐 근본적인 건강을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식후 30분 관리를 꾸준히 실천한 65세 이상 어르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소화기 질환 발생률이 47%나 낮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주변의 다른 소중한 분들께도 꼭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건강한가에만 너무 집중해 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배우셨듯이 식사 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역시 그에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진정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교훈, 어르신 여러분, 우리의 건강은 값비싼 보약이나 특별한 비법이 아닌 매일 반복되는 식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속 작은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소중한 3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건강과 행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에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어르신들만의 식후 건강 비법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서로 지혜를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차차과 좋아요 레카처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식사 후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꼭 함께 해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